반갑습니다. 척수의 오름 경로를 발표하게 된 유력홍 경화입니다. 오랜만에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제가 할 거는요, 지금 교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과서가 어디냐면, 교과서 181쪽이에요. 교과서 181쪽. 그리고 이쪽에서 한번 쭉 보시면, 이쪽에서, 보이네요. 제가 오늘 하기 전에 조금 전에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하시기 전에 174쪽 잠깐 보세요. 174쪽, 175쪽. 오른 감각 경로를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 교육 등에서 다 아시겠지만, 이 척수가, 자, 어떻게 되죠?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자, 이렇게, 펀즈, 그 다음에 연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렇게 내려올 텐데, 이 척수가 여기까지, 엄지까지 돼 있죠? 약 45cm 정도의 척수 길이고, 이쪽 위에서, 미드브레인, 펀즈, 그 다음에 연수, 척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경수가 있어요. 우리가 레벨이라고 해서, 서비컬, 외워두세요. 다 아까 했지만, 그 다음에 서비컬, 자세는 안 하겠습니다. 룸바, 그 다음에 세크랄 해서, 이 그림이 좀 틀리긴 한데, 이게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총 1에서 5까지 레벨. 제가 쓸 거예요, 이걸 앞으로. 서비컬 레벨 1, 레벨 5 하면 어디 정도냐면, 이 목에서, 여기가 레벨 C4예요, C4. C4.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룸바 하면, 이쪽, 여기, 요 정도의 허리, 여기에 척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실 때, 내 몸에 어느 부위에 이 척수가 있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룸바 1에서 룸바 4까지 있죠. 5까지. 그 다음에 썰어지기 있는데, 틀렸네요. 썰어지기 흉수죠. 흉수, 가슴. 1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1에서부터 10까지 썰어지, 레벨 1에서 10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에 가슴으로 치면 배꼽이 T10이에요. T10. 그리고 여기가 가슴이 T4예요. T4. 이거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이 우리 몸에 있는 피부 분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척수는 여기까지 있지만, 예를 들면 룸바가 어디죠? 룸바가 허리잖아요. 허리에 있는 척수지만 이 부분은 어딜 관장하냐면 다리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몸의 피부 분절과 31쌍의 척수는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몸의 부분은 다르죠. 룸바1이 여기서부터 룸바1이에요. 얘가 룸바1. 그 다음에 마지막에 룸바10이 엄지발가락이 룸바10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들어오는 척수가 이쪽 피부 감각이 여기서 들어왔다면 룸바로 들어가겠죠, 척수가. 그 다음 내가 T4, 가슴에 들어가는 건 T나 서비칼, 목 위쪽으로 들어가겠죠, 척수가. 그러니까 척수의 모양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경로도 달라진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피부 분절과 지금 다 더모톤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신경쌍이, 말초신경이 피부 분절을 가지고 그 피부 감각이 어느 척수로 들어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얼굴 위의 감각. 얼굴 위의 촉감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어떤 모든 감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신경 12개로 들어오죠. 12개. 그래서 총 말초신경으로 들어오는 게 31쌍, 그 다음에 뇌신경 12쌍.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척수신경으로 올라오고, 아까 얘기한 뇌신경도 척수신경이 서비컬 위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박사님께서 설명하지 말고 그냥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실 때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실 때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뭐냐면, 감각의 오름 경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가 좀 되시려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총 오늘 한 4개의 그림을 그릴 겁니다. 따라 그리셔야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이를 지금 이정현 씨한테 드렸으니까 종이가 없으시면 총 5장의 종이를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생략하고 제가 거두절미하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책을 보시려면 공표되면 봐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 거칠고 좀 친절하지 않은 설명이 될 텐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적으세요. 제가 오늘 할 거는 스파이럴 코드의 척수의 판사도 너무 못한다. 척수 어센딩 떨리는데요? 어센딩 그래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게 한글로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가 오늘 설명할 것은 감각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그게 중요합니다.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감각에 따라서 경로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는 제가 그 척수 단면을 통해서 이 척수 룸바나 서러직 그 단면을 통해서 어떻게 그 경로가 어느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걸 두 번째 얘기하고 이게 본론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경로가 5가지가 있어요. 제가 20분 안에는 안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5분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더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 감각을 한번 적어볼게요. 적어보십시오. 감각에는 특수감각과 그 일반 감각이 있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일반 몸에서는 몸 감각이에요. 특수감각은 특수기관에 특수 들어오는 감각인데 제너럴 센스라고 해서 이 감각인데 한번 적어볼게요. 고유감각 한번 적어보세요. 고유감각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압각 그 다음에 진동감각 그 다음에 통각 그 다음에 온도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유감각 하면 지금 이해하실 때 제가 한번 파이버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파이버 이름을 여기는 A 알파 A 타입입니다. 여기서부터 알파 베타 A 타입입니다. 통각은 델타 A 타입이고 온도 감각은 C 파이버입니다. 이 파이버에 지름이 있는데 지름은 알파인 경우에는 다 쓰지 않겠습니다. 이 설명하려고 마이크로미터고 C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2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속도 같은 경우에는 유수 축삭의 유무는 여기는 축삭이 있고요. 유수고 여기는 부수입니다. 그리고 속도는 전도 속도는 쓰지 않겠어요. 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각에 의해서 그 파이버의 섬유의 그 종류들이 다 다릅니다. 종류들이 다르고 그 다음에 유수가 이거는 미일이 감겨있는 축삭들이 그 섬유들이에요. 이건 미일이 감겨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전도 속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전도 속도가 여기 써있는 대로 높죠. 빠르게 간다는 거죠. 감각 경로가 빠르게 신경이 와서 나에게 감각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을 알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고유감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감각이냐면 내 몸에 대한 팔다리, 몸통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혹은 내 몸의 운동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팔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팔이 이쪽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내 몸이 내 목 밑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고유 감각이에요. 그러나 이제 무의식적 고유 감각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고유 감각이 있고 컨시스한 고유 감각이 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촉각 같은 경우에는 분별 촉각과 비분별 촉각이 있어요. 이걸 나누는 이유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냥 간단하게 discriminating fine 촉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크루드 촉각. 그래서 분명하게 어디를 딱 눌렀을 때 어느 부위다 알 수 있는 걸 분별 촉각이라고 해요. 비분별 촉각은 어딘지를 잘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터치감을 알 수 있는 거죠. 비분별 촉각. 경로가 다릅니다. 이것도. 압각은 아까 얘기한 대로 누르는 피아 밑으로 쭉 내려가는 자극이죠. 이게 압각이에요. 진동감도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브레이션. 임상실험할 때는 이제 임상할 때는 그 소리붓을 가지고 이렇게 관절을 갖다 대는 거. 통각은 이것도 경로가 다르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통증이에요. 통증. 아픈 거. 페인. 이 아픈 것도 빠르게 올라가는 페인이 있어요. 패스트 페인 있고 슬로우 페인 있어요. 이거 중요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패스트 페인이냐 슬로우 페인이냐에 따라서 올라오는 경로가 다릅니다. 온도는 우리가 느끼는 피부의 뜨거움을 느끼고 차감을 느끼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들이 그냥 우리가 통각하면 일반적인 감각이니까 굉장히 박사님 얘기하신 세밀한 감각을 통한
정교한 운동. 이 세밀한 감각을 아는 게, 이 정의를 아는 것들이 굉장히 그 경로를 이해하는 데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질문 안 됐었는데 제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크게 하셨죠? 첫 번째는 박사님. 자, 두 번째는 이 감각이 종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척수 단편을 통해서 감각 경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척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릴 준비 되셨죠? 네, 되셨습니다. 자, 척수를 한번 이렇게 척수가 어디 부위에 있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피셔고, 센트럴 피셔, 이게 서커스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여기 두 부분에 제가 좀 작게 그렸는데, 후섬유단 여기 좀 작게 그려야 되는 그리라고 그러고 그립을 잘못드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참 못 그립니다. 다음에 연필로 명상하기 그 책을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그걸 꼭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보면 자, 알겠습니다. 아니고. 자, 이 척수의 단면을 보시면, 척수의 단면에게, 단면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회백질이죠. 위치를 알게 중입니다. 이쪽 뒤를 후라고 합니다. 포스테리어. 따라해보세요. 포스테리어. 그 다음에 이쪽 앞쪽이 엔테리어. 전각이죠. 이쪽이 레터럴. 그래서 전부 컬럼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단면이지만 보이시면 입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기둥으로. 쭉 다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쪽도 다발이겠죠. 레터럴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이쪽은 운동이 들어오고 감각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에 감각은 거의 이쪽 감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어센딩입니다. 전부 다 경로가 위로만 올라갑니다.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피질에서 내려가는 경로는 이쪽에는 없습니다. 이쪽에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어센딩, 디센딩이 다르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후척수단, 써보죠. 후척수단, 척수단, 내축, 섬유띠,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쪽 부분에 보시면 책에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 더 정확하실 거예요. 제가 그림 조금 서툴러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손해로 가는 손해로입니다. 손해로. 그래서 이쪽에 포스터에서 후척수 손해로.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을. 후척수 손해로. 그 다음에 앞에 있다고 해서 이게 앞쪽이죠? lateral, 그 다음에 anterior, posterior. 세 분 있으니까 전척수 손해로.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면 후척수 손해로에서도 상반신에서 올라가는 경우는 쐐기소네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척수에. 그래서 쐐기소네로가 있고, 일단 그냥 적어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나와 있습니다. 앞이 전척수 시상으로입니다. 앞에 있다고 해서 척수에부터 시상으로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전척수 시상으로. 이쪽이 후가 아니라 레터럴이니까 바깥에 외척수 시상으로. 그 다음에 자, 여기 앞에 있는 게 척수 덮개로입니다. 쓰진 않겠어요. 척수 덮개로. 여기가 척수 올리브로.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 척수 그물로입니다. 척수 그물로. 여기가 척수 그물로. 자, 이것은 양쪽에 다 있고요. 양쪽에 다 있고 지금 하나만 그렸습니다. 이쪽에는 또 내려오는 디센딩 트랙이 다 있습니다. 이게 다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섬유 다발들이 띠를 이루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다발을 혹은 띠를 이룹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진화적으로 볼 때, 계통적으로 볼 때 이게 최근에 가장 진화적으로 볼 때는 최근에
만들어진 경로여서 가장 빠릅니다. 이쪽 이 후속유단이. 그리고 이쪽 레터럴 쪽도 척수 시장으로도 여기보다는 느리지만 개통학적으로 좀 더 최근에 발달되고, 여기는 척수 그물로 같은 경우에는 척수 그물로는 좀 개통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척수 소매로도 오래된, 어류하고 어류들이 여기 있죠. 어류에서도 볼 수 있고 척수 그물로도 어류에서 볼 수 있고, 어류에서부터. 지우지 말고. 자, 그러면 이게 제 본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하는 후척수단 내측 섬유띠 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후척수단 내측 섬유띠는 박사님 좀 시간이 오고 안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걸려서 오랜만에 나온 좀 해주시고.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후척수, 후섬유단 내측 섬유띠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리실 때 밑에 제가 그냥 50도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연수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룸바에서 들어가는 룸바의 척수입니다. 룸바. 그 다음에 이게 서러지 혹은 서비컬로 들어가는 척수, 가슴 위쪽 C. 이게 연수입니다. 메듈라. 그 다음에 이게 뭐죠? 폰즈. 그 다음에 여기가 미드브레인.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수평 단면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코로날로, 이렇게 코로날, 제가 좀 죄송합니다. 코로날로 자는 단면입니다. 자, 그래서 내일을 보시면, 우리가 이게, 센트럴 서커스 영역을 보면, 여기가 저희가 소마토 센서리 영역이죠? 이 부분이 소마토 센서리 영역입니다. 코로날로 자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각으로 치면, 우리가 호흡불소에서 여기 다리, 그 다음에 몸통, 팔, 그 다음에 이쪽에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손가락, 이게 제일 크죠.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쪽이 얼굴, 그 다음에 입술, 이렇게. 너무 못 그린다. 연습을 안 해요. 정말. 저는 볼 수가 없네요. 여기가 혀, 위치만 혀, 그 다음에 여기가 내장, 이렇게 있어요. 이게 감각 피질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리, 팔, 그 다음에 몸통, 얼굴, 그 다음에 이쪽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장. 이렇게 감각들이 전에서 느껴지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먼저 여기 한번 척수 그림을 한번 그려줘 보세요. 조금 이해가 어렵지 않죠?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그렇지. 진짜 너무합니다. 자, 미드브레인에 여기 상소뇌가, 여기 하소뇌가 있다. 하소뇌가. 여기가 제3위실이고, 여기가 주체죠. 주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사랑이 있다고 치면, 후섬유나 내측 섬유띠는
자, 룸바로 들어오는, 다리로 들어오는 거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후섬유단으로 들어옵니다. 후섬유단으로 들어와요. 들어와서 제가 앞으로 이거는 유니폴라인데 들어오는 감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삭이 하나예요. 하나는 말단 가지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중추 가지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박사님이 항상 하시는 대로 이렇게 연습을 하겠습니다. 시냅스는 1차, 2차, 3차 신경원까지 갑니다. 이 축삭이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용체가 가장 여성에 들어오는 신경절에서 척수 스파이널 ganglion에서 여기서 1차 신경원이 가고 1차 신경원이 여기서 갑니다. 가서 여기 후섬유단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쭉 다발을 타고 올라갑니다. 거기 책을 보세요. 책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에 보면 이 다발이 이름이 뭐냐면 그라시드 퍼시큘러스라고 해서 얇은 다발이라고 합니다. 그라시드 아주 얇은 혹은 널판 다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발인데 다발은 이렇습니다. 이걸 퍼시큘러스를 따라 한번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퍼시큘러스 다발은 이런 모양으로 합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띠 나옵니다. 띠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띠 모양에서 이거는 렘니스커스라고 합니다. 렘니 따라하죠. 렘니스커스 그래서 포스테리오 섬유단 퍼시큘러스 안쪽에 미디안 내쪽이죠. 안쪽에 있다는 걸 이쪽 안쪽으로 도와준다는 얘기죠. 근데 띠 모양을 얘기죠. 미디안 렘니스커스 트랙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포스테리오 fasciculus medial lemniscus pathway 혹은 트랙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용어의 그 형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fasciculus에서 올라가고 통을 이루어서 올라가다가 이쪽 상반신으로 들어오는 거는 제가 그림 못 그리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와서 이번에는 큐니엣이라고 하는 큐니엣 fasciculus라고 하는 다발입니다. 그래서 다발을 이루고 올라가다가 여기 메둘리아에서는 팩이 있어요. 팩이 이렇게 큐니엣 팩이 있고 그라실 핵이 있어요. 그래서 그라실 FG가 있고 그 다음에 FC에서 큐니엣 핵이 있는데 핵에서 연접을 합니다. 2차 신경원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가서 연접을 한 다음에 여기서 동상속 다발을 타고 교차를 합니다. 중요한 건 교차를 한다는 거예요. 교차를 해서 올라간 다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띠를 이루어서 한꺼번에 여기서 같은 한 다발이죠. 띠를 이루어서 이런 모양으로 띠를 이루어서 올라가다가 시상의 VPL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시상의 VPL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VPL이죠. VPL. 이 안에 있는 게 VPL이에요. 안쪽에 있는 게 VPL. 그래서 이 양쪽으로 이렇게 이게 뒤고 시상치 이게 수질 판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VPL로 가서 자 다리에서 오는 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쪽 내낭을 통해서 조갑의 옆에 있는 내낭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연접을 하고 3차가 여기서 연접을 하고 지금 내낭을 통해서 이렇게 다리로 가고 팔로 들어오고 서비칼 서러지 레벨에서 들어온 신경은 큐니엣으로 가서 2차가 큐니엣 세리다반에서 연접 교차를 해서 올라와서 팔로 가겠죠. 그 다음에 저 뇌신경에서는 트리젠이나 3차 신경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오냐면 이게 폰즈로 가서 그래서 교차를 해서 이것도 다른데 시상이 VPM 영역으로 갑니다.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그림이 좀 너무 그랬지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근데 개념적으로는 그렇다는 거. 그런데 지금 이런 경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박사님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 올리버 섹스의 그 크리슈나 몸이 없는 크리슈나 얘기했을 텐데 하셨었던 거 기억나거든요. 그게 충격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번 저희가 이 감각이 경로가 문제가 생기면 눈을 감고 혹은 눈을 뜨거나 우리 몸이 밑으로 존재한다는 이 감각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몸이 없는 크리스찬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몸이 흐느적거리고 내가 발을 디뎌도 이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땅이 무너지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영혼만 남아있는 사람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몸이 없어지는 느낌. 자기 몸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증후군 자체가 하나 어떤 거였냐면
눈을 감으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각 그 보행시조라고 해요. 롬버그 주의무라고 해서 그런 게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 눈을 크게 뜨고 지팡이를 듣고 아주 크게 자기에게 시선과 그 도구를 이용해서 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그걸 강화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눈을 감고 눈을 뜨는 내 몸이 팔을 움직였을 때, 아, 팔이 여기 있구나. 팔이 움직이는구나. 어디서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 아는 이런 감각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올라가고. 또 하나는 파인 터치라고 해서, 제가 다 못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파인 터치라고 해서 분들 아주, 여러분 한번 두 손가락 한번 눌러보실래요? 이렇게 잡고 여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눈을 감고도 아, 이 간격이 어떻다 알 수 있죠? 이렇게 분명한 분별 촉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도 이 경로예요. 이 경로를 타고 퓨니어 그 핵에서 교차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진동 감각, 압각 이런 것들이 이 후섬유단 렌즈 섬유에서 따라다니죠. 알파 A5로 올라와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유수착 촉사로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에서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쪽에 시상이죠. 여기 시상 경로, 제가 했던 건 이걸 했는데요. 이 시상 경로는 앞에 전척수 시상로가 있어요. 이 전척수 시상로는 아까 감각에서 났지만 촉각이에요. 촉각. 그런데 촉각 중에 아까 어떤 털이죠? Non-discriminative sense가 있어요. 터치. 그러면 이렇게 만졌는데 어느 부위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터치를 느낄 수 있는 거. 비분별 촉각. 이게 이쪽 부분으로 올라오는 경로를 만들고요. 또 하나는 이쪽 부분은 후척수 시상, 외척수 시상로에서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이렇게 구분이 돼서 앞에는 비분별 촉각, 뒤에는 반을 나눠서 하나는 이게 온도입니다. 온도. 요거는 어떤 것의 뜨거움과 차가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통각이에요. 통각.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통각 중에서, 통증 중에서도, 아픈 걸 느끼는 중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느끼는 fast pain 있다고 했잖아요. 그 fast pain은 바늘로 콕 찌르면 빨리 느끼는 거. 그러면 느린 통각은 어떻습니까? 빠른 통증 뒤에 뭔가 화끈화끈거리고 뭉근하게 올라오고 계속 지속적으로 느리게 올라오고, 이거는 다른 경우예요. 척수구물로라고 해서. 그래서 이 빠른 통각,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어떤 감각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내 몸을 한번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척수 시상로. 척수 시상로는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다리에서 들어오는, 다리 쪽에서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다리 쪽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척수 전각과 후각을 그려보고. 시간이 없어. 이게 제가 그렇게 못 그린 거는 연습할 텐데 너무 빠르게 시간이 없어. 이게 제가 그림을 자세히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거칠어서. 자, 다리 쪽에서 오는 것은, 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외척수 시상로입니다. 외척수 시상로. 외척수 시상로는, 외척수 시상로를 한번 책을 보세요. 다리에서 들어와서 후섬유단, 후각으로 들어옵니다. 후각 1, 2층이라든가 척수 시상로는 후각에 여러분들 이렇게 그 앞에 보시면 후각에 그 섬유에 전부 다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1번 층, 2번 층, 3번 층, 4번 층, 렉시판이라서 라미나 층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파이버가 종지하는 것들이 다 여기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 시상로는 물론 지금도 전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1, 2층 혹은 5, 7층 여기에 연접을 해서 들어와서 핵심은 뭐냐면 교차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anterior commissure. 전교련에서 교차를 해서 아까 저기 있는 후 척수 시상로 쪽으로 경로를 만들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팔 쪽으로 오는
올라가는데 아까 얘기한 그 올라갈 때 이 영역에서 통감을 느낄 것 어떻게 몸 CTS CTLS 이렇게 해가지고 몸 안쪽에 있는 것이 안쪽에 팔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안쪽으로 다리 쪽은 바깥쪽으로 이런 영역들이 좀 다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어디까지 가죠? 여기서 연수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미디얼 렘니스커스가 띠 모양으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올라가서 그래서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시상까지 가죠. 시상까지 가. 중요한 건 여기서 교차된다는 거. 전척수 시상로도 교차됩니다. 교차돼서 가는데 전척수 시상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통각인 경우에 빠른 통각. 제가 지금 잘 아까 전척수 시상로는 촉각이라고 했죠. 촉각. 비분별 촉각에 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쪽 연수에서 렘니스커스를 미디얼 안쪽으로 영역이 통합돼서 올라가서 그 다음 시상 VPL로 갑니다. 얼굴은 연수로 가서 폰즈로 가죠. 폰즈로 가서 그 3차 시경이 들어오는 게 폰즈니까 폰즈로 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연수에서 똑같이 교차를 합니다. 교차를 해서 그래서 올라가서 VPM으로 갑니다. 너무 복잡한가요? 그림은 엉망이고 기억이 복잡하고 자 그렇게 하면 수시상로는 오늘 다 못 들어도 촉각이다. 비분별 촉각이다. 온도 감각 혹은 어떤 거죠? 통증, 빠른 통증.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척수시상로 밑이 절단이 있다. 그럼 어디가 통증을 못 느끼겠을까요? 반대쪽이겠죠. 왜요? 교차를 했으니까. 반대쪽에. 또 이쪽에서 뜨거운 것,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온도, 딱 뜨겁고 차가운 감각들, 혹은 통증들, 빠른 통증들,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런 통증들, 이런 것들을 소실할 수가 있겠죠. 이쪽을 이제 절단이 되거나 감각에 이상이 생기면, 경로 이상이 생기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척수구물로는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말씀만 드리면 교차를 해서 이쪽에서 교차를 해서 올라가서 이쪽 시상 쭉 올라가서 VPM으로 갑니다. 어떤 학자들은 VPM을 수질 판내에게 핵들어 간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척수구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느린 슬로우 페인이에요. 느린 통증이에요. 뭉근하게 올라오는 거. 그런 통증이고 또 하나는 통증 말고는 여기 이렇게 뇌를 보시면 통증 보시면 여기 앞에 오르비트 프론탈 코텍스라고 해서 아나전두엽 있어요. 아나전두엽 있고 또 안쪽으로 이렇게 세시탈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보면 변연엽이 있는데 변연엽이 싱글레이 자이러스의 앞부분 이 부분이 변연엽이라서 정서를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이쪽 부분하고 이쪽에서 어펙트 정서를 관장하는 게 정서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터치를 해서 기분 좋다 혹은 누가 꼬집었는데 그냥 아프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다 이런 촉각에 대한 비분별적 촉각에 대한 정서, 기분 이런 것들을 이 그물 척수로가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 뒤쪽에 있는 전체적인 피질 건질에 각서, 깨어있게 각 피질들이 깨어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느린 통증 이 세 가지를 척수구물로가 관장을 해서 이 척수구물로는 느리다고 했죠. 지금 속도가 굉장히 좀 파이버 이런 뭘까요? C5가 되죠. C5에서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빨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끝내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건 해야 되니까요. 이번에는 척수 손해로입니다. 손해로인데 여기 이제 척수가 룸바에는 척수가 있다고 치고요. 척수 손해로는 아까 후 척수 손해로가 있고 자 하반신으로 들어오는 손해로. 손해로는 뭐? 우리가 무의식적인 고유감각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손해가 하는 일은 우리의 자율운동을 조절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운동을 조절하는데 이것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무의식적 고유감각을 컨트롤해 주는 거죠. 이런 느끼게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여기 내후척수는
하반신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반신, 룸바 쪽에서. 쐐기 소내로는 상반신, 서러지 혹은 서비파에서 들어오는 경로예요. 위쪽으로 들어와서 한 경로고, 이쪽 앞에 있는 부분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위치는 다르지만 전촉수 소내로는 교차를 합니다. 한 번. 이 전촉수 소내로의 역할은 척수 사이에 사이신경세포의 어떤 조절을 해준다,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준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두 개가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와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다리로 들어왔어요. 다리로 들어온 것들은 어디로 갑니까? 자, 다리로 들어온 것은 먼저 여기가 지금 살짝 한번 가봅시다. 여기가 레벨 T1이라고요. 서로직 레벨 1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룸바 그림을 생각해보세요. 룸바 2 영역이에요. 룸바 2 영역. 이 부분에 칼럼이라고 해서 클라크 뉴클리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에. 자, 어떤 분이 이 렉시드판으로 보면 척수 단면으로 보면 이쪽 제7층에 형성된 클라크 뉴클리어들이 쭉 모여 있어서 척수를 따고 이 구간에 기둥을 형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리에서 올라온 감각이 신경절에서 퍼스트 오더 뉴런이 들어와서 이쪽 후속 뉴런을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다가 후속 뉴런 들어와요. 처음에 들어와서 올라오다가 이쪽 T1, 자, 여기에서 들어오는 신경은 T6, 서러직 레벨 6 이하에서 들어오는 신경이에요. 서러직 레벨 6에서 이하에서 내려오는 신경은 후속 뉴런 들어와서 올라가다가 이 레벨에 있는 클라크 기둥을 만나서 여기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연접을 합니다. 이게 세컨드 뉴런이에요. 세컨드리 뉴런. 그 다음에 올라와서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이 경로를 찾아서 이 경로에서 쭉 올라오죠. 올라오다가 보면 그냥 제가 멋있도록 그리면 이게 하소내각입니다. 하소내각, 중소내각, 상소내각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소내각으로 들어가서 바로 대뇌 배질로 올라가게 됩니다. 나중에 책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책에 그림은 없지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상반신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컬럼에 있는 핵을 연접을 하지 않고 어디 가냐면 바로 연수에 있는, 아까 연수에 제가 이렇게 쐐기 얘기했다고, 하나는 쐐기핵, 하나는 널널한 이렇게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쐐기핵에 바깥쪽에 부쐐기핵이었어요. 액세서리 큐니언 뉴클리어스라고 해서 이 부쐐기핵에 바로 연접을 합니다. 연접을 해서 이것도 하소내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요. 전척수 시상로는 이 앞에 있는 이것은, 이 부분은 들어가서 이쪽 7층을 통과해서 후각으로 들어갑니다. 후각으로 들어가서 교차를 해서 전척수 시상으로 따고 올라가다가 하소내각으로 가게 아니라 상소내각으로 가요. 상소내각으로 가서 여기서 이렇게 교차를 다시 한 번 합니다. 교차를 다시 한 번 해서 이렇게 갑니다. 90% 정도는 교차를 하고 10%는 이쪽으로 방사를 하는데, 중요한 건 들어온 감각이 한 번 교차했다가 전척수 시상으로는 다시 한 번 상소내각에서 턴해서 교차한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경로는 무의식 고유 감각을 담당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너무 길었고. 하여튼 우리에게 존재하는 감각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고유 감각을 통해서 느낀 어떻게 전달하고 싶었는데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뭐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 저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내가 뭐였네, 그때. 저기 발표하는 분들이 수혜자예요. 수혜자는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발표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발표 기회를 최고 자기 발전의 동기로 삼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발표 기회라는 거는 진짜 자기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에요. 네.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허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박사세가 제공하는 기회라 생각하셔야 돼요. 네. 누가 뭐 시를 하고 이러면 앞으로는 딱 게시판 올리고 시간 딱 정해고 딱 스탑해버립니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아주 그런 말씀에서 잘하셨는데, 자, 예. 상당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탑다운식 생각하면. 지금까지 그 피부 감각이나 지금 이 척수, 오름, 내림, 신경이 쭉 하게 되는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에 해당되는지 하면요. 이게 전부 다 뇌입니다. 뇌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델만 책이나 이 대화를 책 보면 지도화 원리, 지도화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브레인을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자, 우리가 동공이었으면 여기서 시각적 자극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5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시상이라는 게 있어요. 시상에서 시각이 들어오면 시상의 요거에 있는 외척 설상체를 거쳐서 어떻게 되냐면 후두 1차 시각 영역으로 옵티컬 라디에이션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 사항은 뭐냐면 이 옵티컬 라디에이션 해줄 때 이 각각 이거 하나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에는 망막에 있는 이 신경 망막에 있는 세포판하고 원투원으로 매핑이 된다는 거예요. 네, 짜서 매핑. 이 핵심 개념입니다. 그럼 또 청각은 어떻게 될까요? 청각을 예를 들면 청각의 달팽이가 이렇게 있다. 여기서 오면 올라와서 청각이 갈 때는 어딥니까? 요거는 시각은 레터럴 제니쿨레이션 바디고 그 다음에는 미디얼 제니쿨레이션 바디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건 전부 시상의 한 부위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옵티컬 라디에이션이 되고요. 청방사인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차 청각염을 방사를 했어요. 근데 이쪽 핵심은 뭐냐면 이 방사 이 하나가 그냥 랜덤한 것이 아니고 이쪽에 그 기저막이 있지 않습니까? 기저막이 이게 주파수 대열해요. 이쪽은 우리가 청각이 얼마입니까? 20에서 2만 헬츠잖아요. 그럼 2만 헬츠가 여기에 2만 헬츠가 여기 해당되고 여기 20헬츠가 여기 이렇게 해당되면 요 배열대로 요거에 예를 들면 요렇게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투 맵이야. 이게 지도하고. 자, 그럼 체감각은 이런 만들면 체감각은 뭐냐면 자 보세요. 체감 지금 사람 많이 그랬는데요.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체감각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계속 아까 그랬던 게 이거였잖아요. 이거 전부 다 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했던 게 체감각은 이렇게 들어가서 어디로 갈까요? 시상에서 후외척계, 그러니까 이쪽에 뭐냐면 VPL, VPM은 얼굴이고 이거는 몸통이죠. 맞죠? 네. 그래서 이것만 체감각입니다. 체감각을 이 핵에서 어디로 라디에이션 해줘요? 여기 중심력이 있다면 이쪽으로 라디에이션 해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갖고 이렇게 라디에이션 해주는 거예요. 네, 됐죠?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시각, 청각, 체감각에 신경판이란 말 쓰잖아요. 감각판이란 말 쓰잖아요. 따라서 감각판. 네, 감각에 있는 간상세포나 원수세포가 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후각도 판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쪽도 판이잖아요. 네. 그래서 감각판이란 말을 씁니다. 이 감각판이 이쪽에 대뇌피질도 2차원적이잖아요. 그걸로 판에서 판으로 매핑을 해줘요. 그걸 다
조금 전에 말한 말은 대가들이 뭐라 표현하는 건 채널이라는 말을 써요. 따라서 채널. 네, 채널이라는 말은 거기로만 가지 다른 길로 안 간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시각, 청각, 체감각이 이렇게 하위식으로 1대1으로 매핑되는 거예요. 매파됐다는 거예요. 지도화. 자, 근데 이거는 잘 들으세요. 이걸 뭐냐면 1차입니다. 1차 감각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피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1차 청각, 1차 체감각, 1차 시각이 매핑된 것이 최종 어디 원하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원하면 이쪽에 1차 운동 영역으로 가져서 이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척수로 이렇게 늘어가잖아요. 이 과정들이 이쪽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 있잖아요. 오름이나 내름 경로에서 특히 운동 경로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뇌에서 인간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이쪽 영역도 어떻게 된다 이거야. 이쪽 영역들, 소위 말해서 연합감각 영역들, 연합시각, 연합청각, 연합체감각 영역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됩니까? 이건 매파가 안 돼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골든버그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나라 말로 경사원리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그래듀얼 프린시플이라고 해요. 따라서 그래듀얼. 우리 전자기학 공부해보면 그레디언트라는 말 써요. 어떤 일 농도가 연속적으로 쭉 바뀌어가는 걸 그레디언트 이런 말 써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쪽에 이렇게 채널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모듈라티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개인의 피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하면 1차 피질은 모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듈성. 네. 그래서 대뇌 피질은 두 가지를 보는데 모듈성 피질과 경사성 피질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전두엽을 거의 30년 연관 대가 그 골든버그가 계속 주장하고 다른 사람도 많이 이제 동조를 하죠. 피질 신화에서. 근데 모듈성이 채널 형식으로 모듈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1차 영역들이에요. 1차 운동 영역, 1차 감각 영역들. 이것들은 대부분 경험이 결정을 해줘요. 지인이 결정을 해줘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있는 게 뭐냐면 호문클루스가 있잖아요. 체감각 호문클루스. 다 보고 이런 것도 다 호문클루스로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렇게 매핑되는 호문클루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들은 말 그대로 매파 채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포인트 투 포인트예요. 예, 만인이 만인끼리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이쪽에 소리가 연합영역에서 이제 특히 척두의 연합영역이 큽니다. 이쪽에 척두 연합영역, 이런 연합영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렇게 매파돼갖고 1차 체험 갔을 때는 척수로 내려가갖고 척수에 이렇게 할당된 운동 트랙으로 나가갖고 몸 전체로 뻗어나가면 번지수가 다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번지수가 있다. 번지수가 있다.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이 미리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이 이걸 다 미리 매파 해놓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진학을 하면서 늘어난 부위가 연합피질이 주로 늘어납니다. 연합 영역들이 늘어나는데 연합 영역들은 이렇게 매파되어 있지 않고 경사원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경사원리로 되어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쪽에서 다중 연결하는 거예요. 한 연결해요. 다중으로 서로가 그냥 연결해요. 네. 서로가 연결해요. 그러면 이 연결 결과를 해갖고 어디 운동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연결한 결과를 운동으로 보낼 때 어느 연결을 선택하느냐 이 문제가 핵심입니다. 뭐하고 갔냐면 PC 시스템이 70년, 80년대가 개인 PC가 쫙 늘어나니까 인터넷이 확 불거지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정보를, 고급 정보를 링크해주는, 고급 정보를 서칭해주는 검색 엔진들이 확 올라왔잖아요. 검색 엔진이 올라왔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개인 PC하고 연결했을 때 중요한 정보를 분류해주는 그 센터가 필요해집니다. 브레인이, 결국은 우리 IT 혁명도 브레인에 바깥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그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에 해당되는 브레인 영역이 뭐냐면 바로 프리프론탈 코텍스입니다. 무슨 말이죠? 프리프론탈 코텍스가 이쪽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기억을 저장하지 않아요. 저장하지 않는 대신
이쪽 연합 피질에서 지금 상황에 맞는 회로를 선택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듈러식 그 기본 개론이 결정한 거는 번지수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운동 출력이 나오고 감각이 들어오면 그게 나오면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헷갈리면 생각을 못 해.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거는 내입화되어 있어. 호문으로 지도가 딱 있어요. 근데 피질이 지나가면서 다중으로 연결하는 영역, 소위 열압 영역이 확 붉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압이 붉어지면 열압 영역끼리 인텍션해서 운동 출력을 내보내야 되는데 어느 놈을 내보내야 될지 이걸 선택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역이 있고 많은 인텍션이 있으니까 운동 출력으로 나갈 후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이때 가장 정확한, 가장 적합한 운동 출력을 선택하는 검색 엔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화적으로 압력을 받아서 출현한 게 전전도예요. 그래서 프리프론탈 코텍스는 기억하는 영역이 아니고 선택하는 영역이에요. 뭘 선택하느냐 하면 운동을 계획을 해서 그 계획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억에 저장된 회로를 링크해줍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네. 그럼 다시 지금 오늘 강의에는 몇몇 사람들 발표가 전부 다 뭐냐면 지금까지 전부 다 메타된 영역을 이야기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대표로 연합 영역, 감정이 뭐고 기억이 뭐고 소위 말해서 컨센서스가 뭐고 이런 문제 들어가면 애들만이 주장하는 커넥티비티, 다중 연결이 핵심이에요. 다중 연결망이 되는 게 바로 연합 피질이고 그쪽에서는 핵심 펑션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선택의 문제예요. 네. 선택입니다. 이런 자, 한 사람 더 네, 하시죠.